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오늘은 셀트리온을 정리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안 한 종목이 현대차하고 셀트리온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을 처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굉장히 크게 성장한 회사인데 최근 한 2, 3년간은 좀 많이 정체돼 있고 주가도 좀 올드하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 보고 맨 마지막에 요약을 넣었으니까 참 끝까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셀트리온은 간단하게 생명공학 기술, 동물 세포 대량 배양 기술을 기반으로 종양, 자가 면역 질환 등의 치료에 필요한 항체 의약품을 개발, 생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 항체 의약품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신약 부문. 그중에서 당사는 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크게 성장을 해왔고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램시마 SC 베그젤마 등이 있습니다.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3년 기준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1천억이고요. 영업이익은 6,50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쪽에서는 크게 성과가 없다가 작년에 램시마 SC가 미국 쪽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페트라 이름으로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케미컬 의약품 쪽에서도 일정 부분 개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 쪽입니다. 인천 송도에 지금 1공장, 2공장을 갖추고 있고요. 3공장은 올해 11월부터 상업 생산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합치면 약 25만 리터가 되고요. 이러한 CDMO 공장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현재 60만 리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신약 쪽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주로 이제 생산 쪽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관련 설비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판매 쪽입니다. 유통 쪽에서는 원래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부분을 담당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말에 흡수 합병을 하면서 직접 셀트리온 쪽에서 유통까지 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판매 쪽은 원래는 해외 파트너를 통한 간접 판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을 통한 직접 판매 쪽으로 거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그랬고요. 그림에서 보면 주로 남미, 유럽,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 주요 현지 법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으로 보면 바이오 의약품이 68%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 18%, 그 다음에 케미컬 의약품이 약 13.78% 당사 매출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2011년 약 2천억대 2790억이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성장을 해왔고요. 2019년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때 1조 원 돌파했고 그 다음에 2020년, 21년에 18조 원, 그 다음에 22년에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그리고 작년 23년은 2년 연속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회사 규모로 보면 매출은 2조 원짜리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예상치로는 2024년도 3조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작년 말에 합병을 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는 반영이 되지만 손익계산서에는 반영이 안 돼서 실제 올해 매출하고 이익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약 3조 원이 좀 넘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주가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올해까지 영업이익이 정체되는 부분이 지금 주가 약세의 원인인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히 성장을 해오면서 주가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사업보고서 기준이고요. 매출액 2조 1,700억, 영업이익 6,500억, 순이익은 5,300억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 22년에 비해서 크게 성장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손익계산서는 연간 실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PER 보면 23년도 작년 순이익이 5,300억 기준으로 PER은 74배고요. 올해도 순이익이 크게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서 예상 PER은 약 80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일 기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은 5,646억, 유동자산 5조 93억, 비유동자산 14조 9천억, 부채 27조 9천억, 자기자본은 17조 1257억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163%, 그 다음에 PBR은 2.35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배당금 23년 기준으로 500원 배당했고요. 시가배당 수익률 0.27%입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정리하다 보니까 3월 19일 종가 기준이고요. 18만 4,400원입니다. 시가총액은 40조 2천억이고요. 외국인 지분율은 약 22%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봉 차트로 보면 작년 8월에 이때쯤에 헬스케어 합병을 발표했고요. 10월 달에 주가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13만 1,000원까지 꾸준히 내려왔었던 상황인데 그 이후에 연말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주로 합병 이벤트로 보이는데 왜냐면 1월 초에 그러니까 12월 말일 기준 합병인데 1월 2일 날 24만 1,000원 최고가를 찍었고요. 그 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크게 다시 내려서 횡보 중이라고 보입니다. 과거 역사까지 좀 보면 당사는 2008년도에 오알캠이라는 코스닥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을 했고요. 이때 주가가 뭐 오알캠 기준 뭐 1,900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주가가 최근 현재가 기준으로 봐도 약 100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200배 가까이 올랐던 주식입니다. 2018년에 거래소로 상장이 됐고요. 당사는 2018년 초, 그 다음에 20년 말 주가가 최고가 30만 원대를 넘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 다음에 2021년에 실적이 최고치였기 때문에 영업이익 최고치 기준으로 주가가 보여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영업이익이 정체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고 현재는 하단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입니다. 수급은 전체적으로 뭐 최근 1년간 보면 대충 이제 외국인은 좀 사고 기관도 좀 산 것으로 보이는데 숫자로 보면 외국인은 약 150만 주 순매도고요. 기관은 약 49만 주 순매수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3월자 2024년에 올해 미국 신제품 3종 세트 진페트라,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실적이 기업가치 추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4분기는 어려웠다. 매출액이 25% 줄고 영업이익도 81% 줄었다. 여기는 뭐 합병에 따른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의 바이오시밀러 공급량을 조절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정확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4년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액 3조 3천억, 영업이익은 6,200억 예상되고 있고요. 상조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조 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크게 느는데 영업이익은 크게 성장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상반기 쪽은 조금 더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진투자증권입니다. 같은 시기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 제시했는데 주 근거는 25년도 예상 순이익을 1조 4천억으로 보고 있고 PER 40배를 반영했습니다. 역시 올해 상반기에는 실적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이 진펜트라 처방과 아까 말한 제3공장 돌아가는 그 근거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래서 2025년에는 매출액이 4조 6천억, 영업이익 1조 8천억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숫자가 맞다면 지금 영업이익 6천억대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조 4천억일 때 주가가 30만 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주가가 굉장히 앞으로도 올라갈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되겠죠, 이렇게까지는. 다음에 키움증권 3월자 보고서고요. 분기에 평균적으로 4천억 가까이 헬스케어 쪽으로 공급을 해왔는데 4분기에는 1,600억 밖에 안 했다. 역시 합병에 따른 공급 조절이 있었다. 4분기 실적 부진을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어떻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올해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것 같고, 미국 램시마 SC의 미국 제품명인 진펜트라가 하반기부터 처방전을 받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3개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상저하고, 그 다음에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24년, 25년, 24년 하반기부터 25년까지 실적 전망이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이 증권사 전체적인 평균 추정치인 것 같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진펜트라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오는데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 신약 진펜트라가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25년에는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를 목표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배구조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서정진 회장의 장남인 서진서 지금 대표가 재선임될 것으로 보이고요. 경영 승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거는 뉴스에 나오는 재밌는 거니까 제약사 브랜드 평판 시가총액 순인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HLB, 그죠? 우리가 아는 한미약품, 유한양행, 동화제약 이런 쪽은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많이 올드하긴 하지만. 다음에 요게 이제 좀 향후에 당사 주가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노는 무대 달라진다. 나스닥으로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메자닌 3조 증액, 메자닌 펀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환사채와 신주식거부 사채 등을 얘기하는데, 시장에서 얘기한 건 그거 같습니다. 올해 주총에서 메자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전환사채와 신주식거부 사채 자금 조달 한도를 상향하겠다. 한마디로 향후에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셀트리온 홀딩스, 지금 현재는 서정진 회장이 대부분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스닥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30년에는 현재 2조 원대 매출에서 12조 원으로 키우겠다. 굉장히 이것만 보면 멋있죠. 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배구조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최대 주주는 셀트리온 홀딩스고요. 21.6%, 특수관계인 포함한 27.86%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서정진 회장이 98%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서진석 의장은 현재 지분은 없고요. 가업 승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지분 승계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램시마 등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글로벌 100여 개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1년 2천억대 매출이 23년에 2조 원대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1년에 7,400억을 영업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작년, 재작년에 6천억대로 영업이익이 정체되어 있고, 24년 올해도 영업이익 그만큼 성장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20년 말에 37만까지 올라간 이후에 현재 작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벤트를 제외하고 주가는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도 함께 가업 승계도 역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램시마 SC 진펜트라의 미국 진출 기회가 열려서 하반기 이후에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고요. 앞에서 또 얘기했지만 서정진 회장의 빅피처, 자금 조달, 대규모 자금 조달을 통해서 그걸 통해 투자를 하고, 그를 통해서 셀트리온을 다시 한번 성장시킬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막연하긴 하지만 그동안 회사를 키워갔던 회장의 어떤 경영 실력으로 또 한번 셀트리온을 키워줄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